오늘 제가 가져온 책은 이스라 작가의 새 마음으로라는 인터뷰집이에요. 근데 이 인터뷰집, 그러니까 먼저 작가 소개를 조금 하자면 사실 이스라 작가는 굉장히 유명하기도 하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주로 이제 에세이나 인터뷰 같은 거를 쓰고 때로는 뭐 음악 연주도 하고 강연도 하고 진짜 다양한 활동들을 다양한 사람들과 하시고 또 부모님하고 같이 출판사도 해엄 출판사. 네, 운영을 작게 하고 있고 그 출판사에서도 이제 꽤 여러 종의 책들이 나왔죠. 작은 규모의 출판사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혼자 에세이를 쓰고 그거를 이제 이메일 구독 형식으로 돈을 받고 이제 판매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책을 만들기도 하고 엮어서. 근데 그런 작은 규모의 작가가 어디까지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이스라엘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달았던 그런 사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대형 맞아. 출판사, 대형 서점 이것들이 거의 지배한 틈바구니에서 한 개인이 자기 개인의 자력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그리고 두 가지였던 것 같은데 하나가 문학계도 어떻게 보면 열려 있는 것 같지만 등단의 절차라는 게 굉장히 짜여져 그렇죠. 있는데 그 테두리 바깥에서 어떻게 이 메인스트림보다 더 많이 화려하게 꽃피울 수 있는지를 보여줬고 맞아요. 그러니까 두- 누군가 맞아. 인정이나 승인이 없이도 작가가 될 수 있다는 거를 맞아. 보여준 사례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누가 책 사, 책 그냥 원래 쓰는데 고리타분하지라고 다들 그러는데 굉장히 고리타분하지 않은 방법으로 고리타분하지 않은 주제로 아니 책 문학 완전 새로울 수 있고 완전 힙해라는 그쵸. 걸 온몸으로 보여주고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정말 힙한 작가? 그죠? 근데 그러니까 그런 만큼 이스라라는 사람이 하나의 브랜드가 됐고 하나의 테마가 됐는데 저는 사실 이스라 작가의 인터뷰집을 개인적으로는 에세이보다도 더 좋아하고 사랑하거든요. 사랑하시는군요. 이 인터뷰집만큼은 정말 인터뷰집은 제 취향에 너무나 맞았고 그 중에서도 이제 막 유명한 사람, 문인들, 뭐 예술가들을 인터뷰한 것들도 좋지만 저는 이 이유더른 인터뷰집을 정말 좋아해요. 제가 이스라 작가 글을 이메일로 이제 구독을 해서 한 달 동안 읽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여기에 수록되어 있는 인터뷰 중에 한 편 읽고 제가 막 혼자 막 울었거든요. 맞아, 그럴 수 있지. 근데 사실 뭐 눈물을 흘리는 것이 좋은 글의 척도는 절대 아니지만 진짜 그냥 속절없이 눈물이 났던 근데 이게 슬픈 내용 막 그렇게 응집적으로 슬픈 내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눈물이 났던 그게 이 인터뷰집의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세탁소에서 일하시는 세탁소 사장님 인터뷰였어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직업을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 나오는 이웃 어른분들은 정말로 그냥 우리가 이웃에서 접할 수 있는 우리가 아는 그 이웃 어른들이시고 기존에 어떤 매체를 탔거나 유명해졌거나 특별한 일을 그러니까 특별하시지만 우리가 방송 매체에서 생각하는 특별한 일을 하시는 그런 분들은 아니에요. 최초, 최고, 최대 이런 게 아닌 거죠. 그렇죠. 베스트가 아닌 거죠. 어떤 분야에서. 그런 식으로 유명한 분들이 아닌 거예요. 하지만 자기가 하고 있는 분야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누구보다 잘 해내고 그것을 또 성실하게 오랜 기간 끊임없이 해냈고 증명해 왔다는 게 이 분들의 엄청난 힘이자 특징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과시하지 않고 당연히 할 일을 했다라고 담담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그 삶에 대한 태도. 맞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나오신 분들이 응급실 청소 노동자, 그리고 작가의 할머니, 할아버지이자 아파트 청소 노동자, 그리고 이제 이 작가가 출판사 운영하는 작가의 입장에서 자주 마주치게 되는 인쇄소에서 일하시는 분들, 격리라든지 그 기술을 다루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세탁소에서 수선실. 일하시는 수선소에서 일하시는 사장님, 그러니까 수선실 사장님,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쭉 인터뷰로 나오는데 그리고 친구의 어머님이자 버섯 농장을 하시는 사장님도 오이도 나오죠. 기르시고. 맞아요. 근데 저는 이 한 편 한 편이 다 너무 소중하고 아끼면서 읽었는데 그 중에서도 수선실 사장님 편이 제 마음을 되게 건드렸던 건 이 사장님이 여기 나오는 모든 분들이 그렇지만 자기 일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과 재능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단단하고 올곧은 분인데 개인적인 삶은 너무 풍파가 많고 순환이 많고 너무 힘들게 사셨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인생에서 새로운 경험들을 하면서 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셨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것이 또 그분이 먼저 하늘나라로 가시고 또 끝을 맞이했을 때도
또 그걸 그냥 이 끝으로 받아들이고 또 다시 자기 삶을 새로운 방식으로 이어나가시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후회 같은 건 없어. 그 담담한 태도가 그러니까 이 엄청난 순환과 엄청난 재능에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담담하고 단단한 그 태도가 제 마음을 너무 건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까지 성숙한 모습을 할 수 있을까?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자신이 없고 진짜 그런 면에서 이 어른들이 우리 이웃의 어른들이 그 누구보다도 너무너무 대단하다. 누구보다도 어른이다. 그런 생각을 이 인터뷰 좀 읽는 내내 했어요. 대리님이 말한 것처럼 특별하지 않고 그냥 우리 할머니일 수도 있고 내가 우리 단지에 수선소를 가면 수선소 사장님이고 우리 아파트를 청소해 주시는 할머니고 할아버지 경비 아저씨고 한데 그분들 한 명 한 명한테는 감히 범접할 수도 없는 엄청난 내공과 우주와 스토리와 서사가 있는데 근데 우린 그냥 흩어 지나가고 심지어 그분들이 30년, 20년을 일해도 그거에 대해서 노고를 취하건 내가 이름도 모르고 인사를 안 하는 사람들도 많고 맞아요. 근데 반면에 우리가 살면서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가깝고 우리 집을 가꿔주시는 분들한테는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지만 1년에 한 번 만날까 평생 한 번 만날까 말까 하는 어떤 권위자, 의사, 혹은 변호사 누구나들 전문가라고 있어 보인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단 5분, 일생에 있어서 5분을 만나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조아리잖아요.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똑같은 어른인데 그런 것에 대한 나의 삶의 그 약간 부조리함? 이런 것도 같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또 무슨 생각을 했냐면 무엇이 이야기가 되는가, 무엇이 언어화되고 무엇이 목소리가 되어서 우리에게 들려오는가, 그것이 곧 권력인 거잖아요. 이야기할 수 있는 힘, 내가 하는 이야기를 누군가가 들어준다는 거. 근데 사실 그게 평등하게 분배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접하는 이야기들은 사실 굉장히 반복적으로 어떤 특정한 테마의 이야기들을 듣게 되고 그 인터뷰라는 것은 더더군다나 그렇고 뭔가 주목할 만한 일을 했다고 언론 매체가 평가하는 그리고 또 대중이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오게 되는데 여기에 사실 그 어떤 것보다도 너무 특별하고 너무 귀 기울일 만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숨어 있었구나. 근데 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고 그거를 이렇게 글자로 바꿔서 언어화해서 출판을 하고 이거 자체가 되게 힘 있는 일이다? 맞아. 중요한 일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인터뷰어와 인터뷰이가 모두 다 자기의 역할과 직업에 굉장히 충실한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멋진 결과물이 나올 수 있었구나. 예를 들어서 청소 노동자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종류의 일이 있지만 사실 저는 응급실이나 병원처럼 그렇게 피 튀기고 긴박한 현장에서도 누군가 그걸 청소를 하기 때문에 늘 그런 내가 마주하는 깔끔한 병실이 있을 거라는 걸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었거든요. 맞아. 근데 여기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응급실은 정말 막 대소변과 피와 온갖 오염 물질과 바이러스가 창고라는 그것도 막 분초를 다투면서 긴박하게 그걸 치워야지만 다음 환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너무나 열악하고 힘든 노동 환경인데 그거를 어떤 정말 우리 할머니 같은 어떤 그런 한 분이 해내고 있다는 거가 너무너무 깜짝 여기서 한 놀랐거든요. 분이라는 거는 그냥 그 수사적인 표현이 아니라 진짜 그 한 사람이 그 교대 시간에 그 한 사람이 맞아요. 지금 2교대, 3교대 이런 3교대. 식으로 교대로 일을 하면서 그 교대 타임에 그 한 분이 그 대학병원의 응급실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게 나오는데 진짜 제가 그래서 이 책 인터뷰집을 읽으면서 메인 테마로 좀 가져가고 싶었던 이야기는 우리가 사실 일로서 이 사회에 참여하고 사회의 구성원이 되잖아요.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일은 꼭 어떤 직업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정주부면 직업이 없는 사람이냐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주부는 그 가정을 돌아가게 하는 매니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가 하는 일로서 누구든지 이 사회에 참여를 하면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 그게 우리가 직업으로 인정하는 일이든 아니든 간에 근데 나는 과연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 나는 어떤 식으로 이 사회에 참여하고 있나? 그리고 내가 이 일을 이분들처럼 몇십 년을 했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게 그냥 여기에도 물론 인쇄소에서 격리 일을 하시는 그런 분도 나왔지만 그러니까 일반 회사원이 일에서 보람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내가 일로서 이 사회에 뭘 기여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근데 사실 그리고 그런 게 어렵고 내가 이 일을 해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어떤 이득을 보는지 일반 직장인 회사원은 사실 굉장히 특정하기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왜냐면 아주 그냥 나사 하나의 일을 하지. 그냥 대기업 거대한 기업이 돌아가는데 나는 하나의 부품같이 다뤄질 때가 많으니까. 근데 그냥 이렇게 어영부영 살다가는 몇십 년이 지났을 때 나는 이런 이웃 어른이 되어있기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퍼뜩 저는 좀 들어가지고 난 똑같은 그 고민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더 오래 살고 더 회사 생활 많이 했으니까 남은 시간이 더 짧다라고 생각하면 더 비슷한 고민이 있는데 나는 오히려 같은 질문에 대해서 조금 더 구원을 준 것 같아.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누구를 고치고 뭔가를 깨끗하게 만들고 옷을 몸에 딱 맞게 만들어주는 보여지고 이런 일이 아니더라도 그 일의 가치는 이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내 가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하루를 더 그냥 생산적이고 의미 있게 살고 내 자식들한테 따뜻한 밥을 먹일 수 있게 해주고 그 능력을 나한테 부여해 주는 게 이 일이다. 그래서 충분히 가치가 있다. 그렇게 치면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로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그리고 내 가족들한테 내가 줄 수 있는 것들 그거 하나로도 의미가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뭔가 훌륭하고 멋진 일을 해야지 왜 내가 그런 걸 못하고 있을까라는 자책감이나 자괴감 같은 게 늘 잔잔하게 깔려 있는데 하루하루를 내가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고 해야겠다. 근데 뭔가를 빛을 발하고 사람들한테 어떤 타이틀을 얻는 것이 내가 진짜 어른이 되는 건 아니구나. 그건 내가 일을 대하고 삶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한 것이지 거기서 어떻게 달성되어지는 결과물, 남들에게 보여주는 결과물로 내가 승부를 보려고 하는 내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 라는 생각을 다시 했었어요. 그 비슷한 맥락에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던 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코로나 때 이제 친구들이랑 그 줌으로 이제 그 원격으로 만나서 이제 수다를 떨고 있었는데 각자 이제 그동안 이제 그때 취업을 한 친구들이 한참 생기고 이래서 요즘 어떠니 무슨 일 하니 이런 대화를 나누다가 한 친구가 선생님이 됐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돼서 좋은 점이랑 나쁜 점이 있냐 뭐 했더니 좋은 점은 뭐 이러이러한데 나쁜 점은 이게 사실 선생님으로서 가져야 되는 사명감과 이런 게 있는 직업인데 그런 걸 다 잊고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하루하루 선생님들이랑 뭐 그치. 주식 얘기나 하고 이러면서 살게 된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친구한테 야 근데 그렇게 매너리즘에 빠졌다고 자기를 자책할 수 있는 명목적인 사명감이 있다는 게 어디야. 그 사명감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니. 나는 그냥 이런 회사원들은 사실 그런 사명감조차 없다.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약간 투정을 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근데 사실 저희 친구들끼리 존댓말을 하는 그런 모임이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근데 누구 씨는 그 생활인이잖아요. 우리 모두는 생활인이잖아요. 직업을 가지고 자기 삶을 자기가 책임지는. 그러니까 거기에 그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생활인으로서의 의미가 깃드는 거겠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 모임 내내 제가 그 말에 대해서 계속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이 책을 읽으면서도 조금 배워나왔던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나 자신을 나 스스로로서 나 자신을 온전히 책임지는 사람 그런 생활인으로서 갖는 자부심과 그런 어떤 힘, 단단함 그런 것들이 시간이 계속 쌓이면 점점 쌓여 나가는구나. 처음에는 그게 안 보일 수 있지만 그러니까 3년차, 4년차, 5년차 때는 그런 게 눈에 보이지 않고 그냥 내가 뭐 하는 거지 싶고 그냥 너무 막막하고 막 터널 속을 헤매고 있는 것 같지만 의미 없는 일을 하는 것 같고 근데 그 시간이 켜켜이 쌓여서 10년, 20년, 30년이 되면 그걸로써 내가 어떤 생활인이 되고 직업인이 되는 그런 의미가 있다. 그런 느낌을 그때 받았거든요. 이 책을 읽으면서도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치. 세상은 뭔가 타이틀을 가진 사람만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나사와 부품이 필요하고 누구에겐 누구나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나도 내 자리에서 그냥 내가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거로서도 내가 어른이 될 수 있는 거지 꼭 내가 뭔가 엄청난 일을 해서 박수를 받아야지만 내가 어른으로서 가치가 있는 게 아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이분들이 막 진짜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살았냐 하면 그게 아니고 너무너무 치열하게 사시잖아요. 그 오이농사, 버섯농사 짓는 분의 하루를 봐봐요.
하루가 진짜 허리 펼 새가 없어, 말 그대로. 그리고 너무 분초를 막 다투면서 왜냐면 그 오이가 틀어지기 전에 그걸 계속 따줘야 되기 때문에. 오이가 이렇게 빳빳한 상태여야지만 상품 가치가 있대요. 너무 많이 자라거나 휘거나 하면 상품 가치가 없어서 못생긴 애들 솎아주고 어느 정도 자라면 따주고 이거를 마지막에는 진짜 급박하게 막 해야 된다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농사가 물론 힘든 것이긴 하지만 이 분의 말을 듣다 보면 이게 단순히 힘든 게 아니고 어마어마한 전문성과 치열함과 그 시스템을 관리를 해요. 전체 인프라랑 그렇죠. 사이클이랑 다. 어떤 의미에서 이분은 프로젝트 매니저이자 그치. 프로젝트 관리자이자 수행자이자 모든 것인 거예요. 개발자이자. 자기가 그냥 A to Z를 다 하는 사람인 건데 근데 그런 거 말도 너무 멋있었어요. 여기에 이제 부부로 살아오신 몇 분이 나오는데 이 이스라 작가의 할머니, 할아버지, 아파트 청소 노동자분들이나 아니면 그 오이 농장, 그 버섯 농장에서 일하는 분도 이제 남편이 있으신데 막 어떤 뭐 금슬이 좋고 부부 관계가 좋고 이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진짜 파트너로서 없으면 안 되고 같이 딱 이렇게 그러니까 사이가 나쁘면 안 된다고. 맞아. 그럴 겨를이 없다. 그 오이가 안 돼요. 사이가 나쁘면 오이가 잘 안 된다고. 그게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부부라는 게 물론 로맨스의 의미도 부부에 있고 뭐 정이나 이런 의미 다 의리 막 다 존중 막 다 있지만 파트너다. 이 프로젝트를 함께하는. 그래서 진짜 치열하게 그거를 아침에 커피 한 잔 그것도 나름 낭만이 있잖아요. 맞아. 믹스커피 한 봉 들고. 커피 마실 시간이 있어야지 하면서 커피 한 잔 딱 하고 딱 내려놓으면 깜깜해질 때 일을 시작해서 깜깜해질 때 일을 끝낸다. 둘이 부부가 합심해서 맞아. 손발이 착착 맞아가면서. 맞아. 그게 진짜 이거 멋있다. 나도 멋있는 포인트를 뽑자면 처음에 나오는 응급실 노동자 할머니랑 그 버섯 농장 해주시는 그 농장 그 주인분이랑 두 분이 하루가 정말 짜임새 있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너무 할 것이 많은데 이 3교대를 하시면서도 70대신데 이 할머니는 쉬는 날에는 다른 독거노인들을 찾아가서 봉사활동을 하신대요. 그러면서 남을 위해서 자기가 혼자 살아보니까 혼자 있는 노인들이 얼마나 힘들지 안다. 그리고 내가 몸이 성할 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나에게 기쁨이다. 맞아. 라고 하셨고 이 버섯 농장 분은 뭔가 그 버섯 농장에 한번 불타는 일이 있어서 만연자실했는데 주변에서 모두도 엄청 열심히 도와주더라. 그때 알았다. 내가 주는 것이 주는 게 아니라 결국 다 돌아오는 것이고 그래서 자기 자녀들한테도 주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해라 라고 한다고 하시는 거 보면서 사람들이 이제 넉넉해지면 나눠야지. 내가 이 정도 되면은 저 사람은 기부할 만하니까 하는 거지 라든지 이렇게 저도 포함해서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진짜 어른들은 자기가 어떤 환경과 상황에 있던지 주변을 살피고 더 나눌 줄 아는구나. 그리고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각박한 세상에 굴러갈 수 있구나. 맞아. 그리고 이 책의 제목이 왜 새 마음으로냐면 거기 나오는 그 버섯 농장 주인분께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딸이 스트레스 받아서 힘들다고 하니까 아니 스트레스를 왜 받냐? 맞아. 스트레스는 안 받으려고 하면 안 받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딸이 아니 무슨 스위치냐고 껐다 켰다 하게 스트레스를 하니까 이분이 하시는 인터뷰 그 이스라 작가 인터뷰한테 하시는 말씀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면 나만 상한다 결국엔. 그러니까 매일 자꾸 새 마음으로 하는 거지. 새 마음으로. 이렇게 새 마음으로 한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날마다 자기는 자기가 키우는 식물들한테도 새 마음으로 사랑을 주고 새 마음으로 모든 걸 한다고. 근데 그 말이 진짜 엄청난. 왜냐면 그 말을 그냥 아무나가 나한테 했으면 그냥 뭐 흔한 말일 수도 있는데 이분이 그런 말을 하셨기 때문에 엄청난 울림이 있는 거예요. 자기 삶으로 그걸 보여주고 계시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거를 보고 그래 저 솔직히 한 30년 정도밖에 안 살았는데 근데도 벌써 이렇게 막 지겹다고 생각하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저는 심지어 회사에서 일한 지는 5년 정도? 6년? 이 정도밖에 안 됐는데도 벌써 하루하루가 지겹거든요. 벌써 또 이거 한다. 약간 전혀 그렇게 집중이 안 되고 근데 이거를 매일매일 새 마음으로 하는 사람도 있구나. 그게 이 사람의 엄청난 힘이다. 그리고 진짜 이거는 내가 닮아야 될 점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이제 올라가는 이야기 중에 대리님이 설명해 준 것 중에 클로디아의 비밀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우리 결론이 삶을 내가 좀 더 진짜 어른으로 멋지게 살아가고 여러 가지 삶에 대한 방식이 있는데 자기만의 비밀을 갖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다. 맞아. 그 얘기를 내가 요즘 되게 많이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는 똑같은 맥락으로 비밀도 많이 갖고 또 나 스스로 매일 나를 리프레시하면서 살아야겠다. 새 마음을 가져야겠다. 맞아. 근데 이게 겉으로 이 두 개 다
공통점이 겉으로는 보여지지 않잖아요. 음. 내가 비밀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새 마음이 아닌지 남들은 모르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인정받지 못해. 내가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지만 가질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하지만 진짜 어른은 보여지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어. 내면에서 나오는 거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사는 게 곧 수련이고 이분들은 그거를 몸으로 일상으로 자기 인생으로 보여준 그래서 그 수련 끝에 어느 정도 도인이 된 사람들인 맞아, 것 거의 같았어. 도인으로 느껴졌어. 근데 그게 이분들이 이웃 어른들 중에서 어떤 특별한 종류의 분들이어서가 아니라 그냥 모두에게 어쩌면 산다는 게 그런 거 아닐까? 맞아. 그냥 시간이 감으로써 생기는 값어치가 있는 거 아닐까? 물론 우리가 나이가 먹는다고 다 좋은 사람이 되는 건 절대 아니죠. 안 그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어쨌든 세월이 흐르고 쌓임으로써 인간이 갖게 되는 가치가 있다. 배움이 있다. 분명히. 물론 그 사람이 다 좋은 1부터 100까지 좋은 사람 아니겠지. 근데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 누구에게나. 그리고 우리는 계속 내가 어느 정도의 아파트에 어느 정도 예금에 어떤 연금을 모아야 되는지를 타겟으로 하고서 우리가 점점 나이 들어가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외적으로 보이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못지않게 이 내적으로도 어른이 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분들처럼 내가 70대가 되고 80대가 됐을 때 내가 어른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면적으로도 어른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구나. 맞아. 이런 진짜 어른들처럼 주변을 살피고 가족을 살피고 나를 내세우지 않으면서도 스스로 보이지 않는 나를 가꾸는. 맞아요. 매일매일 우리 새 마음으로 하루하루는 새 마음으로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어른이 되어서 어른이 되어서 진짜 이런 분처럼 웃 어른이 되어서 어른이 되어서 그렇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어른 돼봅시다. 화이팅! 화이팅!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부탁드립니다. 안녕.